전기버스 싹쓸이라. 이러다 쫄딱 망한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싹쓸이가 하는 주체는 중국의 전기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올 1월부터 11월까지예요. 중국 전기버스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하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46.1%입니다. 야, 난리도 아니죠.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아니 자동차 우리도 잘 만드는데 왜 우리 자동차는 중국 자동차 업체한테 완전히 포위당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2019년만 하더라도 2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치고 올라옵니다. 2020년에 23.2%까지 올라가더니요. 2021년에는 33.2%, 2022년에는 38.7%, 이제는요 46.1%예요. 시장에서는 이게 11월 달까지잖아요. 12월까지 가면 50%를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50%. 시장의 절반을 중국 전기차 버스가 지금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 보면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전기버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전기버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혹은 버스 회사를 중심으로 이게 팔려나가잖아요. 이게 가격이 가장 우선이에요. 가격이 싸야지 이게 사거든요. 중국 전기차 버스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특히 말입니다. 전기버스 중에 이들은요. LFP라는 게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2차 전지. 이게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2차 전지를 넣어서 전기차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린 다음에 한국 시장에 공략하니까 한국 시장이 다 뚫리는 거예요. 다 뚫리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싸니까 좋다예요. 싸니까 좋다. 너도 나도 지금 전기차, 중국제 전기차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마치 지금 분위기는요.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갔던 그 시기와 너무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보세요. 지금 태양광은요. 중국산 비중이요.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68%입니다. 68%. 아마 2023년 올해 이제 중국산 비중이 80%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국에 깔리는 태양광 발전소 이거 말입니다. 전부 중국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광 발전소에 중국산 모듈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디가 어딘지 이게 발신장치 하나만 달아도 대한민국 전역을 꿰뚫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게 말입니다. 시장에 차고 넘친다는 거. 중국산 전기버스가 전국을 배회하면서 돌아다닌다는 자체가요.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항만에 이 항만 시설이 중국제가 들어오니까 야 저기에 항만에 스파이캠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야? 저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위치만 노출되고 언제든 중국과 싸움을 할 경우에 불리하게 놓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중국의 어떤 중국산을 거절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싶어요. 중국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요. 태양광은 전국에 다 깔려 있고요. 해상 풍력도 지금 난리 직전이고요. 여기에 전기버스까지 중국산이 우리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다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노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할 때 중국은 우리에게 압력을 엄청나게 줘서요. 현대자동차가 망하고 삼성의 갤럭시 폰이 망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삼성 갤럭시 폰은 전 세계적으로 영업해 지금도 1등을 유지하잖아요. 그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이게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산 전기트럭까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자동차 대한민국이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게 다 먹히게 생겼으니까 환경부가 이제는 조금 나서는 분위기예요. 그동안은 전혀 나서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나섰고요. 지금은 조금 나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중국산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쉽게 말하면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폐기물 분담금 제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일부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무역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우리가 굳이 말입니다. 고개 숙이고 조공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원자재를 가지고 호령하고 있고요. 원자재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차제에 원자재에 대한 독립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중국과 대한민국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저렇게 대한민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파고들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우리 산업이 무너집니다. 중국은 더 크게 나가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요. 지금 나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은 유럽대로 막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한민국이 미국과도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돼 있고요. 유럽과도 체결이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이게 자유무역협정을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기업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제발 자국 우선이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조치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산업이 쪼그라드는 것 이대로 가면 다 먹히는 것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요. 이게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열악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아주 강력한 활동, 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